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6호 제16면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음성유도기 중계기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하철도연 원장 한석윤 은 모바일 앱으로 시각장애인의 철도 역사 이동을 돕는 음성유도기 중계기를 개발했다. 현재 철도 역사 등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는 전용 리모컨으로만 조작할 수 있고 리모컨의 분실 등으로 이용률이 낮다. 철도연은 국민의 95% 이상이 보유한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하는 음성유도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위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제품의 문제점인 여러 음성유도기가 동시에 중복으로 안내되는 방송 문제를 해결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했다. 음성유도기의 작동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사용 중 오류를 쉽게 해결하고 유지 보수도 편리해졌다. 모든 제조사의 음성유도기에 적용 가능하고 현재 설치된 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저렴한 중계기만으로 기능을 개선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연은 9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광주 송정역사에 설치된 모든 음성유도기의 중계기를 장착하여 현장 적용성을 검증했다. 광주 송정역사는 여러 제조사의 음성유도기가 설치된 곳으로 개발 기술의 호환성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광주시 시각장애인 10명이 직접 기술을 체험하고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참여한 시각장애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음성유도기를 작동하고 음성이 중복되지 않고 차례대로 방송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경희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우리가 모바일 지도 앱을 이용하듯이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조작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편리한 기술로 현장 검증 시험을 통해 기술 보완 후 기술 이전 및 상용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이동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철도 운영기관의 유지보수 효율을 높인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따뜻한 기술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 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강립은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과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를 9월 30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의 단계적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정보의 바코드, 용기 포장, 또는 음성 검색 기능 스마트폰 자체 QR코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QR코드 제공 의약품 개요 정보, 이약은요의 음성 안내 기능 신설과 정보 제공 대상 품목 확대다. 별도의 입력 없이 의약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 스캔, 하면 제조 수입회사, 사용 유효기간, 의약품 개요 상세 정보, 회수 폐기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음성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도 의약품 정보를 원활히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 인식률을 높였다. 품목별 QR코드를 생성 제공해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웹 접속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기본으로 탑재된 QR코드 인식, 스캔, 기능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는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QR코드를 자사 제품의 용기 포장, 첨부 문서, 홍보용 전단 등 다양한 곳에 부착해 의약품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의약품 개요 정보, 이약은요의 내용을 음성 자동 변환 기술을 활용해 음성으로 출력해주고 개요 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확대, 기존 4000여 품목 더하기 400여 품목 했으며 본문 글씨 크기 조절 기능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청각 장애인,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애인의 경우 맞춤형 정보 제공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제2차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및 우수 공무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코로나19 시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예술인을 위한 주공복합 조성,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등 3건을 선정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4명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신청 제한 기준 폐지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 첫 번째 우수 사례는 코로나19 시대의 장애인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 개선과 전자책 접근성 국가표준화 등을 추진한 사례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신청한 책을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자료로 제작해 누리집과 응용 프로그램, 국가대체자료 공유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에 대체자료 제작 신청 제한 기준 1회 5건, 연 15건을 폐지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초, 중 등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도서를 온라인 형태 대체자료로 제작, 총 762권, 해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3일 내에 디지털 음성도서로 받아볼 수 있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3일 드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제도 개선 이후 전년 상반기 대비 대체자료 제작 신청 현황이 127% 증가하고 신규 회원 가입도 84%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독서와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예술인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 조성. 두 번째는 문체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가 힘을 모아 예술인들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을 조성한 사례이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국립극단 부지, 서울 서계동의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변 도로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2019년에 국토부와 협력해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행복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9개월에 걸친 실무 협의를 통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행복주택 건립에 회의적이었던 지자체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사업은 예술인 복지를 높이고 부처 협업의 모범 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세 번째는 올해 세계관광기구 언토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이다. 열린관광지는 관광지 내에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이 취약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72개소를 조성했고 현재 20개소는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민관 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관광지 조성 및 지방비 편성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 일정을 앞당겨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열린관광지는 올해 5월 세계관광기구의 자연지역 접근성 및 포용적 관광개발 우수 사례에도 선정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문체부 내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